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처리 500제 제11강 연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연산인데 우리 10강에서 명령어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자, 명령어는 크게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된다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오피코드를 또다시 뭐라 그랬어요? 명령 코드라고도 하고 오퍼레이션 코드라고도 하죠. 자, 주소부에 해당하는 오퍼랜드로 구분한다. 자, 이러한 오피 코드는 또다시 크게 네 가지로 기능을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함수 연산 기능, 자, 두 번째 자료 전달 기능, 자, 세 번째 제어 기능이죠. 자, 마지막으로 입출력 기능이 있다라고 공부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연산입니다. 자, 우리 함수 연산 기능이 있다라 그랬죠. 자, 함수 연산 기능, 그 중에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동작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마스크 연산과 셀렉티브 세트 연산, XOR 연산, 그리고 시프트 로테이트 연산을 정리할 건데 마스크 연산이나 셀렉티브 세트 연산 또는 XOR 연산은 자,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자, 물론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등장했죠. 무슨 마스크라든지 셀렉티브 세트라든지. 자,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겠지만 마스크 연산은 곧 엔드 연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엔드 회로 공부했죠. 자, 엔드 회로로 만들어지는 연산이고요. 셀렉티브 세트 연산은 오어 회로로 수행되는 연산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논리 회로에서 엔드와 오어를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또는 XOR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빠르게 정리만 하면 끝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좀 어려운 내용이 시프트와 로테이트 연산입니다.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따라서 시프트 로테이트 연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고요. 자, 마스크 셀렉티브 세트 또는 XOR 연산은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집중해서 수강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셔서 자, 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 연산부터 들어갈게요. 자, 엔드는 우리 논리회로에서 공부했죠, 그죠? 자, 그리고 논리 곱입니다. 자, 따라서 둘 모두 1인 경우만 1이 출력되고 하나라도 입력값이 0인 경우에는 모두 0이 출력되죠, 그죠? 자, 따라서 진리표 그려보면 00이면 당연히 0이고요. 그죠? 우유만 사줘도 안 되고요. 빵만 사줘도 안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빵과 우유를 모두 사줘야 약속을 지킨 거죠. 자, 이게 엔드 아닙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러한 엔드 회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연산을 마스크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하는 이러한 또 특이한 용어가 등장했지만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자, 마스크 연산은 엔드 회로로 엔드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몇 개만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대응되는 비트 간의 엔드 연산을 수행합니다. 마스크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따라서 마스크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인터럽트 비트. 자, 인터럽트는 또 뭐야?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인터럽트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10010이라고 하는 이진수와 마스크 비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01110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상호 엔드 했을 때의 출력 비트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대응시켜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어보세요. 자, 10010을 그대로 적고요. 자, 그리고 01110이라 그랬죠. 자, 01110이라 그랬어요. 자, 그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각각 두 비트를 엔드 연산을 수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그러면 10입니다. 얼마예요? 0이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자, 둘 모두 1일 때만 1이고요. 자, 00이니까 0이 되죠. 자, 정답 간단히 4번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한 문제 주는 겁니다. 설마 이런 문제 틀리시진 않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유사 문제로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유사 문제 4번 해보시면은 자, A의 내용이 1010이고 B의 내용이 1100이랍니다. 마스킹 오퍼레이션. 자, 엔드 연산이라고 하지 않고 마스킹 오퍼레이션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스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면 엔드 회로로 엔드 연산을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1010이고요. 자, B의 내용이 110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엔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자, 1이 되겠고요. 0, 0,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결과값은 1, 0, 0, 0이 되니까 정답 1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엔드 연산 계속 가는데 자, 이번에 이제 마스크 연산이라고 시험 문제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마스크 연산은 자, 데이터 내에 특정 비트 값을 0으로 리셋시키기 위한 동작이에요. 자, 특정 비트의 값을 0으로 리셋시키기 위한 동작이다. 왜 그래요? 엔드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이 하나만 0이어도 0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1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값들을 모두 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엔드는 하나만 0이어도 0이니까 자, 000을 주면 되겠죠.
000을 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AND 연산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결과값은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0으로 리셋시키고자 할 때, 자, 나머지 비트를 전부 0을 주고, 그리고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때 0으로 주는 이 비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스크 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연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억을 해두세요. 자, 마스크 연산의 의미는 컴퓨터 내부에서 특정 비트들을 0으로 리셋시키기 위할 때 마스크 연산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리셋하느냐? 자, 나머지 값들을 전부 0으로 만든 다음에 AND 연산을 시켜버리면 결과값은 전부 0이 출력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레지스터에, 자, A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1100, 10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앞쪽에 있는 1100이라고 하는 이 값을 모두 0으로 바꾸고 1010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자, 이 앞쪽 1100만 0으로 전부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0으로 바꾸고자 하는 비트를 전부 0으로 마스크 비트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4비트만 0으로 리셋하고 싶다. 마스크 비트를 어떻게 줘야 하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마스크 비트죠. 0으로 리셋하고자 하는 부분만 0을 채우고 나머지는 1을 채워버려요. 그러면 AND 회로의 특성상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자, 1, 0이니까 당연히 0 나오죠. 당연히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둘 모두 1인 경우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근데 나머지를 전부 1을 주면 이 경우는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보세요. 자, 1, 1이니까 AND니까 1이죠. 자, 0, 1, 0이죠. 1, 1이니까 1이죠. 0, 1이니까 0이죠. 어때요? 1010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런데 앞쪽에 있는 1100은 자, 전부 0을 마스크 비트로 줘서 연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모두 0으로 바꿔버리죠. 자, 다시 말하면 원하는 부분만 0으로 리셋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컴퓨터 내부에서 레지스터의 값들을 특정 비트를 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이렇게 마스크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0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만 0으로 주고 그리고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부분은 1로 채운 다음에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값을 이렇게 앞에 상위 4비트만 0으로 리셋하고 싶다. 마스크 비트를 어떻게 줘야 하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0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만 0으로 마스크 비트를 주고요. 자, 나머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부분은 1로 마스크 비트를 주고 연산을 수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마스크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마스크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비트를 0으로 리셋하기 위한 동작이에요. 자, 그래서 마스크 비트를 0을 주고서 AND 연산을 수행하면 특정 비트들이 모두 0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중 AND 연산을 이용해서 어느 비트를 지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게 뭐냐?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마스크 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스크 비트를 0으로 주고 AND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특정 비트만 0으로 리셋할 수 있다. 됐죠?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자, 5어로 들어갈게요. 자, 5어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5어는 또는 논리 합입니다. 둘 중 하나만 1이어도 1이 되죠. 자, 둘 모두 0인 경우만 0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빵만 사줘도 되고 우유만 사줘도 됩니다. 자, 빵과 우유를 모두 사주면 고맙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5어 회로였어요. 자, 그러면 5어 회로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뭐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자, 그림과 같이 A, B 두 개의 레지스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죠. 자, 연산 장치가 5어 연산을 행하면 출력 결과는 레지스터 C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어려울 거 없는 거죠. 그대로 그냥 5어 연산 하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5어 연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동되니까 이렇게 써보죠. 자, 1011, 자, 1011, 0110, 01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데이터는 1100, 1100. 자, 1100, 1100. 자, 각각의 비트로 5어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더 설명 안 드려도 바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5어 연산 수행해 보면 결과값 어떻게 돼요? 자, 1이 되겠네요. 1 될 거고요. 1, 1이 될 거고요. 자, 1, 1, 1이 되고 맨 끝에만 00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정답 2번이라는 거 쉽게 골라낼 수 있죠. 자,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5어 연산을 이제 우리는 또 셀렉티브 세트 연산이라 그래요. 자, AND 연산은 마스크 연산, 5어 연산은 셀렉티브 세트 연산. 자, 무슨 뜻이에요? 셀렉티브, 선택적으로. 자, 셀렉티브라고 하는 말은 선택적이라는 소리잖아요. 선택적으로 세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세트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1로 세트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세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컴퓨터에서 1로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세트를 한다. 이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비트만 1로. 아까 마스크 연산과는 반대죠. 마스크 연산은 원하는 비트를 0으로 리셋하는 거지만 셀렉티브 세트 연산은 선택적으로 원하는 비트만 1로 세트시킬 때 5어 연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내의 특정 비트를 선택해서 자, 선택된 비트만 1로 세트해 준다라고 해서 셀렉티브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렉티브 세트 괜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1로 세트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5호 회로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레지스터에 1100, 1010이 저장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4비트를 모두 1로 세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5호 회로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만 1이어도 1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1100, 1010인데 아까 같이 만약에 앞쪽 4비트를 모두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앞쪽 4비트를 0으로 주고 뒤쪽 4비트를 1로 마스크 비트를 줘서 AND 연산을 수행하면 끝나는 거고, 앞쪽 4비트만 1로 세트하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앞쪽 4비트를 1로 줘버리고 마스크 비트와 거꾸로 줘, 그죠? 자, 뒤쪽 그대로 두고자 하는 비트는 0을 줘버린 다음에 그리고 어떤 연산 수행한다? 그렇죠. 5호 회로를 이용해서 각각의 비트를 5호 회로로 통과시키게 되면 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11이니까 1 나오잖아요. 무조건 1 나오죠. 왜? 5호 회로는 하나만 1이어도 1인데 이쪽에 비트를 전부 1을 줬으니까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 뒤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마스크 현상과 반대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스크 현상은 원하는 비트를 0으로 만들 때 0으로 마스크 비트를 주고 나머지를 1로 주고 마스크 현상, AND 현상을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셀렉티브 세트 현상은 1로 세트하기 위한 부분만 1로 주고 나머지를 0으로 주게 되면 전부 1로 세트가 되고 나머지 비트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04번입니다. 논리 마이크로 연산에 있어서 레지스터 A와 B의 값이 단서와 같이 주어졌을 때 셀렉티브 세트 연산, 자, 다시 말하면 5호 회로를 통해서 연산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A는 프로세서 레지스터이고 B는 논리 오퍼랜드이다. 다 필요 없는 말이죠. 그죠? 괜히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불필요한 말 넣어놓은 거예요. 자, A 레지스터에는 1010이 있고 B 레지스터에는 0011이 있는데 자, 이 두 레지스터의 값을 셀렉티브 세트 연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거죠. 자, 1010, 그 다음 0011이니까 자, 여러분 직접 풀어보셔도 되겠죠. 자, 셀렉티브 세트 연산은 5호 연산이니까 자, 10은 그대로 남고 자, 뒤쪽에 있는 이 부분만 2비트만 자, 1을 줬으니까 무조건 결과 1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011이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 셀렉티브 세트 연산은 5호 회로를 이용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두 개의 데이터를 혼합하거나 일부에 삽입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이 뭐냐. 자, 이 문제 정답은 5호 연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셀렉티브 세트 연산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데이터를 섞는다 그랬어요. 혼합하거나 일부에 삽입을 한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문자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0001이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문자의 코드가 예를 들어서 0010 두 번째 글자니까 이렇다라고 해보죠. 물론 뭐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쓰지만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섞고 싶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A, B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거냐면 자, A라고 하는 값 0001 A에 해당하는 문자 코드 그대로 두고 자, 뒤쪽은 0을 채워버려요. 그리고 거꾸로 B쪽을 여기다 위치시키고 앞쪽을 0000으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0000 그 다음에 0010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무슨 연산을 수행할까요? 셀렉티브 세트 연산. 다시 말하면 5호 회로로 통과를 시켜버리면 자, 이 A 값과 B 값이 섞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A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0010이 B 코드잖아요. 문자 코드. A, B를 섞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5호 연산 수행하면 0001 A가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 0010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B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데이터, 특히 뭐 이제 여러분 유사 문제 보시면은 뭐 문자를 섞는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A라고 하는 글자와 B라는 글자를 이렇게 배치하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글자 앞쪽 두고 나머지를 0으로 채우고 B라는 글자를 뒤쪽으로 둬버리고 앞쪽에 0을 채운 다음에 5호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 두 데이터가 섞여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A, 뒤쪽에 B가 위치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 암기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섞는다라고 나오면 또는 뭐 삽입한다라고 나오면 정답은 5호 연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됐습니다. 자,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를 모두 1로 만들기 위해서 해당 레지스터의 데이터 A를 연산 B로 계산할 때 옳은 거 모두 1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1로 만든다라고 하면 셀렉티브 세트 연산입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5호 회로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2번과 4번을 고르면 안 됩니다. 2번과 4번은 0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몰라도 1번 아니면 3번인데 이게 뭘까요? A는 FF
00 뭐예요? 그렇죠. 16진수죠. FF는 뭘 말하는 거죠? 1111, 1111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5호 연산을 수행하면 결과가 무조건 1 나올 거 아닙니까? 됐나요? 자, 따라서 요 놈이 아니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모두 1로 만들어서 5호 연산으로 셀렉티브 세트 연산을 하면 결과값은 모두 1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게 없죠? 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5번입니다. 논리 마이크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거. 자, 뭐라고 했냐면 되게 막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P 더하기 Q. 근데 이거 P 더하기 Q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자, P 더하기 Q가 아니라 P 5어 Q가 되는 거죠. 자, P 또는 Q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 합이에요. 우리 수학에서의 덧셈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연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R2 레지스터의 값과 R3 레지스터, 우리 범용 레지스터는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뭐 우리 MAR이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네. 자, 이러한 특수용 레지스터들은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범용 레지스터들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레지스터의 약자 R을 쓰고 뒤에다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럼 R2 레지스터와 R3 레지스터의 값으로 요게 무슨 연산자냐면 또는 연산자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명제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게 그리고 연산자고요. 자, 이거 또는이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그리고 해서 그리고의 기억을 생각하라 뭐 이렇게 저는 암기했었는데, 자, 요게 그리고죠. 그리고 이게 또는이에요. 따라서 R1 레지스터의 값과 5호 연산을 수행하라는 소리예요. R3 레지스터의 값을. 그래서 그 결과값을 R1 레지스터로 저장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P 논리합 Q라고 하는 연산은 이렇게 수행하라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자, P가 1이면 R1 레지스터의 내용은 변할 수도 있다. 자, P가 1이면 R1 레지스터의 값은 변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1이 들어가 있으면 5호 연산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죠? 결과값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P 또는 Q가 1이면 데이터 전송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죠. 그죠? 정답은 뭐예요? 이거죠. 덧셈 마이크로, 덧셈이 아닙니다. 논리 연산의 5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건 5호를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이 연산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더하기는 수학에서의 덧셈이 아니고요. 우리 논리식에서의 논리합 5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요.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X5호 연산으로 들어갈게요. 자, X5호, 익스클러시브 5호 또는 뭐 EX5호 여러 가지로 나오죠. 베타적 논리합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회로였죠. 자,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베타적 논리합 회로다라고 하면 방가상기에서 합을 계산할 때 베타적 논리합 회로를 썼죠. 자, 이 베타적 논리합 회로는 여러 가지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보세요. 그레이 코드 공부했잖아요. 그레이 코드를 만들 때도 베타적 논리합 회로가 만드는 거예요. 자, 공부해 볼까요? 1011 그레이 코드로 만들어라 어떻게 했어요? 1을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1과 0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르니까 1. 0과 1로 서로 다르니까 1. 1과 1 서로 같으니까 0. 이거 뭐예요? 그렇죠. X5 회로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X5 회로를 만들어서 익스클러시브 5 회로에다가 이렇게 입력값 2개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베타적 논리합 회로 만들고 이렇게 입력값 2개를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적 논리합 회로 됐죠? 그죠? 그래서 서로 같으냐 다르냐 가지고 결과값 내잖아요. 그레이 코드 만들 때도 X5 회로가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돼요. 자, 근데 이 X5 회로는 두 가지의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컴페어, 비교예요. 비교. 그죠?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죠. 왜냐면 X5 회로는 서로 같으냐 다르냐. 0, 0 서로 같으니까 0. 1, 1 서로 같으니까 0. 서로 다를 때 1을 출력하잖아요. 그죠? 이게 베타적 논리합 회로의 논리표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베타적 논리합 회로는 입력된 두 값이 서로 같으냐 아니면 입력된 두 값이 서로 다르냐 이걸 비교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컴페어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문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X5 회로는 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X5 회로는 대응되는 비트 간에 X5 연산 수행하는 건데 특정 비트를 반전시킨다. 자, 이걸 보세요. 자,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일부러 외우지 않으셔도 어차피 X5 회로를 아신다면 자, X5 회로는 두 입력값을 비교해서 같으냐 다르냐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능도 수행해요. 자료의 특정 비트를 반전시키는 뒤집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비교 연산도 수행하고요. 자, 밑에 뭐라고 했냐면 반전시킬 부분의 비트를 1로 만들어서 X5 연산을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1010, 0101이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4비트만 보수로 뒤집고 싶어요. 그러면 보수로 뒤집고자 하는 부분을 1로 채워준 다음에 X5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보세요. 10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0, 1 다르니까 1, 1, 1 같으면 0, 0, 1 다르니까 1, 1, 1 같으면 0. 됐죠? 어떻게 됐어요? 뒤쪽에 있는, 앞쪽은 그대로 나왔고요. 뒤쪽에 있는 0101이라고 하는 값이 1010이라고 하는 값으로 보수로 뒤집혔죠?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기억하세요. X5 회로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건 비교, 컴페어 동작이에요. 비교 동작. 같으냐 다르냐. 그런데 X5 연산이 컴퓨터에서 X5 회로가 사용되는 경우는 특정 비트를 반전시킬 때, 보수로 바꿔버릴 때 X5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반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1로 채워서 X5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자 1로 주게 된 부분만 0으로 준 부분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때요? 마스크 연산이나 또는 셀렉티브 세트 연산이나 X5 연산이나 자 셀렉티브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X5 연산 또는 선택적으로 보수를 만든다라고 해서 셀렉티브 컴플리먼트라 그래요. 그러면 마스크 연산이나 셀렉티브 세트나 셀렉티브 컴플리먼트 연산이나 모두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1로 바꾸는 거죠. 그죠? 자, 0으로 특정 비트를 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전부 1로 채워서 마스크 연산만 좀 다르죠. 그죠? 마스크 연산만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전부 0으로 채우죠. 그죠? 그리고 셀렉티브 세트 연산이나 또는 셀렉티브 컴플리먼트 연산은 선택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만 전부 1로 채우는 거죠. 마스크 연산은 0으로 리셋하는 거니까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만 0으로 바꿔버리고 바꾸지 않고자 하는 부분들을 1로 채워서 이걸 마스크 비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연산하는 거고 나머지 셀렉티브 세트나 X5 연산은 반대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전부 1로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비트를 0으로 만들어버려서 자, 5호 연산을 하든지 또는 X5 연산을 수행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문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마이크로 동작 중에 익스클러시브 5호 동작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게 뭐냐? 셀렉티브 세트는 5호죠. 마스크 동작은 AND죠. 자, 따라서 3번 컴페어가 되겠네요. 정답 컴페어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죠. 자, 정답 컴페어고요. 자, 그 다음 유사 문제 세 번째 문제 볼게요. 2학년산의 하나로 자료의 특정 비트를 반전시킨다. 반전시킨다라고 하면 뭐예요? X5 연산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개의 자료를 익스클러시브 5 연산했을 때 결과값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두 데이터를 쭉 써놓고 X5 연산으로 결과값 여러분 찾아내시면 정답 2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몇 개의 비트를 반전시킨답니다. 반전시키고자 할 때 자, X를 가진 데이터를 Y 연산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전시킬 때 반전시키고자 하는 비트를 1로 주고 그리고 X5 연산을 수행하면 반전이 되죠. 그죠? 자, 0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1을 주고 X5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0, 1 다르니까 1로. 자, 요놈이 1로 바뀌었고요. 1이 있다. 그러면 1을 주고서 X5 연산을 수행하면 1, 1 같으니까 0이 되잖아요. 자, 따라서 1이 0으로 바뀌잖아요. 됐나요? 자, 따라서 1로 주고 X값을 1로 주고 X5 다시 말하면 EX5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그 비트가 반전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해석해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X5 회로가 이제 좀 특이한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레이 코드를 만들 때도 X5 회로를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X5 회로가 사용되는 두 가지 경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가끔 출제되는 문제인데 X5 회로가 뭘 판단하냐면 우리 가상기에서 오버플로우를 판단할 때 자, 오버플로우가 뭔지는 우리 이미 공부한 적 있어요. 그죠? 범람이죠. 범람. 다시 말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거나 이래서 자, 지정된 기억 공간 안에 기억할 수 없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8비트가 저장되어 있어요. 8비트가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8비트가 저장되는 레지스터에서 맨 앞에 부호 하나는 자, 부호 비트로 빠지니까 만약에 부호와 1의 보수 뭐 또는 부호와 2의 보수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비트는 부호로 빠지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그렇죠. 2의 7승이죠. 8승이 아니라 만약에 1의 보수라면 마이너스 1부터 자, 플러스 2의 7승에서 자, 0 하나 빼줘야 되잖아요. 양수형.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28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27부터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27까지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수를 연산하는데 마이너스 126에 마이너스 플러스 126을 연산하면 결국 마이너스 126 더하기 마이너스 126이 돼서 결과값이 마이너스 25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값 마이너스 250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 지금 기억 공간, 이 레지스터 안에 저장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 레지스터는 8비트인데 근데 문제는 부호 비트가 하나 빠져버리기 때문에 실제 숫자가 저장되는 곳은 7비트란 말이죠. 그리고 0이 빠져버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가 만약에 1의 보수로 표현된다면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5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발생했다라 그래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컴퓨터는. 자, 보세요. 마이너스 126 플러스에 마이너스 126. 그러면 자, 마이너스 126을 1의 보수로 바꾸고 자, 결국 플러스로 바뀌고 뒤쪽도 마이너스 126이니까 이 두 값을 1의 보수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126은 얼마일까요? 127에서 1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27이 얼마예요? 1, 1, 1, 1, 1, 1, 1이 127이죠. 7비트. 그쵸? 자, 그러면 뭐 빼면 됩니까? 여기서 요거 하나 빼면 되잖아요. 요거 하나 1을 하나 빼버리면 126이잖아요. 그렇죠? 아하. 자, 그러면 맨 앞에 부호 붙이면 자, 부호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겠죠. 자, 부호가 절대값으로 표현된 마이너스 126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을 한번 1의 보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부호는 그대로 1이 될 거고요. 자, 이쪽 1의 보수니까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0, 0, 0, 0, 0, 0,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2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수로 바꿨어요. 자, 1의 보수로 바꿨으니까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덧셈 연산을 수행하겠죠. 1, 1 더하면 0 쓰고 1 올라가죠. 자, 1, 0, 0 더하면 1 쓰고 0 올라가고요. 0, 0, 0 계속 0이 되죠. 계속 0이 되고 여기서 0, 0, 0 더하면 0이 되고 자, 자료림수 0이 되죠. 그 다음 0하고 1하고 부호 더했더니 1, 1 부호 더했더니 0 쓰고 1이 되죠. 자, 최종 캐리비트 두 개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X5 회로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값을 X5 회로로 넣습니다. 그럼 0, 1이니까 결과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X5의 결과값 1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 두 최종 자료올림수 두 개가 같으면 오버플로우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자료올림수 두 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걸 컴퓨터가 판단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려울 거 없잖아요. 둘 다 자, 지금 이런 연산을 수행할 때 컴퓨터는 덧셈으로 바꿔서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 놈도 1의 보수로 만들고 요 놈도 1의 보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더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더해서 결과가 나올 때 마지막 두 최종 자료올림수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굳이 이 값을 10진수로 바꿔보지 않더라도 컴퓨터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두 비트가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겁니다. 만약에 얘가 1이었고 얘도 1이었다면 오버플로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다. 그러면 이 두 값을 비교한다. 항상 비교할 때는 X5 연산이죠. 자, 따라서 X5 회로로 넣어서 결과값이 나올 때 서로 다른 값이다. 그래서 1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아, 이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컴퓨터 판단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고급 문제 보면 산술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검출해야 할 때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가 바로 베타적 논리합회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만 해두시고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됐었어요. 자, 두 번째 페리티 비트 검사를 할 때 X5회로를 떴어요. 자, 정답은 EX5입니다. 4번인데 이게 바로 페리티를 만들어내는 자, 짝수 페리티를 만드는 거고 사변수 짝수 페리티 이렇게 짝수 페리티를 만들 때 X5회로를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두 입력값이 XY 값이 만약에 10, 1이라 그래봐요. 그러면 짝수 페리티를 붙이면 여기 얼마가 101이라고 해보죠. 세 값을 해보죠. 101. 그럼 3변수입니다. 자, 세 값이 101이에요. 근데 짝수 페리티를 붙이면 그럼 페리티 여기다 얼마 추가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걸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 10 서로 다르니까 X5로 넣으면 1 나오죠. 자, 그럼 1로 1 들어올 거고요. 자, 이쪽으로 1 들어오겠죠. 11 서로 같잖아요. 그럼 결과 얼마? 0 나오죠. 따라서 101일 때 짝수 페리티를 붙이면 짝수 페리티는 0이 된다는 걸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1의 개수를 센 다음에 그냥 바로 1이냐 0이냐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페리티를 만들 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변수다. 예를 들어서 x값이 1이고 y값 0입니다. 자, z값 1이고 w값도 1이에요. 자, 4개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페리티 비트, 짝수 페리티 얼마? 그렇죠. 1이 들어가야 되죠. 짝수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만약 짝수 페리티를 추가한다면 여기에 1이 들어가야 하나, 둘, 셋, 4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이 1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10 서로 다르니까 1 나오잖아요. 11 서로 같으니까 0 나오죠. 자, 그러면 이 X5회로로 1, 0이 들어가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1. 오케이. 우리가 구하는 페리티 비트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페리티 비트를 만들 때, 자, 이때 검사하고 만들 때 짝수 페리티는 X5회로를 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자, 논리 연산을 사용해서 기억을 클리어 시킬 수 없는 거. 익스클러시브 오 연산을 한다. 0으로 마스크를 한다는 게 일단 눈에 띄죠. 일단 원하는 비트를 클리어 시킨다는 것은 0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클리어 시킨다 그러면 원하는 비트 값을 0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먼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물론 내가 원하는 특정 비트나 또는 전체를 0으로 전부 클리어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마스크 연산을 수행하는 게. 자, 0을 전부 준 다음에 마스크 연산해 버리면 기억 공간이 전부 0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근데 억지로 하자면 익스클러시브 오 연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0110100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 레지스터의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마스크 비트를 전부 0으로 줘버린 다음에 엔드 연산 시켜버리면 전부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근데 억지로 하자면 베타적 논리합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타적 논리합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타적 논리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으면 0, 다르면 1이 출력되잖아요. 그럼 같게 만들면 되죠. 똑같은 값으로 비트를 주고 그리고 이 두 데이터를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XOR 연산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XOR로는 같으면 0이 출력되니까 다 같잖아요. 그죠? 자, 모두 같을 때 0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따라서 0으로 클리어 돼 버리죠, 이 놈이. 자, 요 놈을 모두 0으로 바꾸고 싶을 때 똑같은 놈을 하나씩 만들어서 XOR 연산을 수행해서 이 결과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 레지스터의 값은 모두 0으로 초기화되는 겁니다. 왜? XOR는 같으면 0이 출력되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원하는 비트 수만큼 왼쪽으로 로테이트 한다. 로테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 이전에 로테이트 한번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요 놈을 예를 들어 이쪽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 요 놈 나오면 계속 뒤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0이 만들어질까요? 모두 0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죠. 왜냐면 자, 얘가 이리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씩 다 밀려가고. 그죠? 계속 뒤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테이트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답 3번이죠. 시프트는 돼요. 다 밀어내버려요. 다 하나씩 계속 밀어버리고 계속 뒤쪽으로 0을 채워버립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하나씩 밀고 뒤에 0 채우고 하나 또 밀고 0 채우고 계속 밀어서 8번 밀어버리면 8번 이쪽으로 밀고 뒤쪽에서 계속 0을 채우면 모두 0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시프트를 한다. 논리 시프트는 자료를 이동할 때 쓴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비트를 자 1010이다 그러면 보세요. 1011이다. 그러면 얘 밀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011 이렇게 밀려올 거 아닙니까? 뒤를 0으로 채워요. 그 다음 요 놈을 또 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씩 밀어버리고 그리고 뒤를 또 0으로 채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4번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0으로 바뀌게 되죠. 자, 따라서 논리 시프트는 맞아요. 그런데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되돌아서 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 0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출제됐던 문제인데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비트 수만큼 왼쪽으로 로테이트를 하면 로테이트는 모두 0을 만들 수 없어요. 시프트는 됩니다. 논리 시프트는 뒤를 무조건 0으로 채우면서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밀어버리다 보면 나중에 다 0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익스클러시브 오어는 똑같은 값으로 주고서 XOR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값이 0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프트 연산을 들어갈 건데, 자, 시프트 연산이 어렵습니다. 자, 107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시프트 연산이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자,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면서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프트 연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논리 시프트가 있고요. 자, 논리 시프트가 있고 산술 시프트 연산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산술 시프트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논리 시프트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자, 논리 시프트는 우리 앞서 공부한 대로 자, 예를 들어서 A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예를 들고요. 자, B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죠. 그러면 A 레지스터 값을 B 레지스터로 옮길 때 자, 병렬 전송이 아니라 직렬 전송으로 한 비트씩 옮길 때 이때 이제 논리 시프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11이다 그러면 한 비트씩 계속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뒤쪽을 0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자, A 레지스터 값을 B 레지스터 값으로 자, 직렬로 옮겨라. 그러면 논리 시프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1을 이리로 밀어버리죠. 그럼 이게 밀려가고 자, 0이 앞으로 밀려오고 1이 밀려오겠죠. 그럼 맨 뒤를 0으로 채워버려요. 자, 또 하나 밀어버립니다. 그럼 이놈이 이리로 밀리고 자, 그 다음 0이 이리로 밀려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0 나갔고 그러면 1이 앞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뒤에 이제 계속 0으로 채우는 거예요. 또 밀어버려요. 그러면 자, 1, 0이 되고 이 1이 또 이쪽으로 밀려오고 자, 나가버렸으니까 하나씩 밀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마지막 한 비트 더 밀어버리면 자, 1, 0, 1로 밀려오고 자, 요놈이 1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0으로 채워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논리 시프트를 통해서 모두 0으로 리셋 클리어 시킬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A 레지스터에 1011이라는 값이 B 레지스터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한 비트씩 옮겨갔기 때문에 직렬 전송으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했죠. 오케이? 자, 따라서 논리 시프트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고 뒤쪽을 0으로 채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논리 시프트는 직렬 전송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다른 레지스터로 옮긴다든지 이런 직렬 전송을 할 때 논리 시프트 현상을 하는 거죠.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시험 문제 틀릴 게 없어요. 자, 시험 문제 우리 등장하는 건 뭐냐면 산술 시프트입니다. 자, 시프트는 밀기 연산이에요. 논리 시프트든 산술 시프트든 똑같이 밀기 연산인데, 자, 이건 뭔가 수학적인 연산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술 시프트라 그래요. 뭔가 수학적 연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논리 시프트가 아니라 산술 시프트입니다. 논리 시프트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뒤쪽을 0으로 채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계속 뒤를 0으로 채우면서 하나씩 밀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큰 가치가 없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산술 시프트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프트 현상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정리 시작해 볼게요. 자, 산술 시프트라고 하면은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만 시프트한다. 자, 이거 가끔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1의 보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자, 이런 것만 들어도 여러분 막 싫어하실 텐데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부호와 1의 보수와 부호와 2의 보수를 산술 시프트를 한다라 그러면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만 시프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자, 2의 보수 1101 10으로 하죠. 10으로. 자, 11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부호와 2의 보수 이러한 수가 있다라면 10 10 11 10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시프트하라 그러면 이때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얘를 여기로 밀어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두고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밀려나가 버리니까 1 오고, 그 다음에 0이 1위로 오고, 하나씩 1위로 오겠죠. 자, 1이 1위로 오고, 1이 1위로 오고, 0이 1위로 오겠죠. 그러면 이 맨 뒤에 남잖아요. 아까 우리 논리 시프트는 무조건 0으로 채웠죠. 자, 이 채워지는 비트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딩 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패딩 비트. 물론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제가 계속 이제 패딩 비트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자, 패딩 비트라고 이야기하면 밀어버리고, 자,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다 그러면 밀어버리고 맨 끝쪽에 한 비트를 채워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채워지는 비트를 이제 우리는 패딩 비트라고 하는데, 이 패딩 비트를 이따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라고 할 때 부호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얘는 미는 거 아닙니다. 부호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비트들만 가지고 시프트를 수행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연산 명령 자체로 특수한 곱셈과 나눗셈을 수행하거나 곱셈과 나눗셈의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등장한 적 있는데, 우리 컴퓨터는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할까요? 자, 덧셈 뺄셈은 배웠죠. 뺄셈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덧셈으로 보수를 만들어서 더해버리면 뺄셈 결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별도의 뺄셈기가 없다 그랬죠. 컴퓨터는 곱셈기, 나눗셈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컴퓨터는 오직 애더, 가상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가상기네, 병렬가상기네 하는 것들을 공부했던 거예요. 컴퓨터에서 사칙 연산을 수행할 때는 애더, 덧셈기 하나만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럼 이제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배웠잖아요. 곱셈을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을 어떻게 할까요? 곱셈기, 나눗셈기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곱셈을 수행하는 거는, 곱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덧셈의 반복이죠. 컴퓨터는 연산이 빠르잖아요. 반복 연산이 빠릅니다. 따라서 덧셈을 반복하면 곱셈이에요. 자, 3 곱하기 4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외웠잖아요. 3 곱하기 4는 3, 4, 12 외웠지만 결국 이 연산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3을 4번 더했다는 거 아닙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덧셈을 반복하면 곱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3 곱하기 4를 컴퓨터 연산할 때 컴퓨터는 곱셈이 없어요. 3 곱하기 4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3을 4번 더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컴퓨터는 워낙에 이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뺄셈을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방식 이외에도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곱셈이나 나눗셈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이건 뭐냐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리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10이라고 하는 십진수가 있어요. 자, 십진수입니다. 10.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하나씩. 10이 밀리고 뒤에 0을 채워보세요. 얼마가 돼요? 10이었는데 10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100으로 바뀌었네요. 아하. 자,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곱하기 10을 한 결과가 나왔죠? 100을 또 하나씩 밀어보세요. 1 밀리고 0 채우고 0.
자, 이 맨 뒤를 0을 채워버리면 얼마로 바뀌어요? 1000으로 바뀌었죠? 100에서 1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곱하기 10한 결과 나왔죠? 당연하죠. 하나 또 밀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예요? 만이 됐잖아요. 1000에다가 또 10 곱한 결과가 됐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진수로 생각해 보세요. 자, 10 이진수로 얼마? 그렇죠. 2죠. 2 10진수로. 그런데 한 비트씩 밀어보세요. 1, 0, 0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1, 2, 4. 4가 됐네요.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 2한 결과가 됐죠? 자, 또 한 비트 밀어버리면 10, 0, 0 아닙니까? 그럼 얼마가 됐어요? 8이 됐네요. 자, 4에다 또 곱하기 2한 결과가 됐죠? 10이라고 하는 값을 만약에 두 비트 밀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2가 8로 바뀌었으니까 2가 8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곱하기 4한 결과죠. 다시 말하면 곱하기 2의 2승한 결과죠. 두 비트 밀었으니까. 이해되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1000인데 오른쪽으로 한 비트 밀면 100이 되죠? 자, 8이었는데 얼마로 바뀌어요? 4로 바뀌죠? 또 한 비트 밀면 10이 되니까 2가 되죠? 또 한 비트 밀면 1이 되죠? 그러면 1이 되잖아요. 계속 어떻게 돼요? 나누기 2한 결과가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자, 시험 문제 억수로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n비트를 시프트했다라고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의 값에 곱하기 2의 n승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n비트를 시프트했다. 오른쪽으로 n비트 시프트를 했다라 그러면 나누기 2의 n승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시험장에서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항상 곱하기 나누기라 그러잖아요. 나누기 곱하기라고 잘 안 하죠? 곱하기 나누기. 시험장에서 헷갈리시면 곱하기 나누기 끝났죠. 왼쪽 시프트는 곱하기, 오른쪽 시프트는 나누기. 됐죠? 아하. 자, 따라서 왼쪽 시프트는 n비트를 시프트했다 그러면 2의 n승만큼 곱하기란 거고요. 오른쪽 시프트를 하면은 2의 n승만큼 나누기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한 거예요. 자, 밑에 예를 한번 보죠. 8비트 시프트 레지스터에 0000100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자, 이것을 왼쪽으로 3비트. 그럼 결과 우리 바로 예측할 수 있죠. 왼쪽으로 3비트 시프트 했다면 곱하기 왼쪽이니까 2의 3승. 따라서 얼마? 곱하기 2는 4, 4, 2, 8. 8을 한 결과죠. 자, 그렇게 되나 볼게요. 이거 얼마예요? 1, 2, 4, 8이죠. 그런데 3비트를 밀어버리면 밀려서 1이 어디로 올까요? 1이 여기로 올 거 아닙니까? 여기로. 그래서 결과값이 3비트 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뒤쪽을 0을 채워버리면 얼마입니까? 1, 2, 4, 8, 16, 32, 64가 됐네요. 자, 8이라고 하는 값에 원래 8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 8을 한 결과가 나왔죠? 64. 자, 곱하기 8은 2의 3승. 자, n비트를 왼쪽으로 시프트했기 때문에 3비트를 시프트했으니까 곱하기 2의 3승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원리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10진수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10이 밀리면 100, 그 다음 1000, 만. 왼쪽으로 밀리면 계속 숫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2의 곱하기 2의 n승. 오른쪽으로 밀리면 거꾸로 나누기 2의 n승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 봅니다. 연산 명령 자체로 특수한 곱셈이나 나눗셈을 수행하거나 자, 혹은 곱셈과 나눗셈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연산은 산술 시프트 연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자, 유사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 자, 그 중에 1번 볼게요. 시프트 레지스터에 있는 바이너리 넘버가 자, 6번 시프트 레프트 됐다라 했어요. 시프트 레프트 왼쪽으로 시프트니까 자, 왼쪽으로 시프트니까 왼쪽은 곱하기입니다. 자, 시험장에서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자, 그럼 왼쪽이니까 곱하기예요. 6번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의 6승이 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의 6승 얼마? 시험장에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얼마? 그렇죠. 64를 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원래의 숫자에다가 64를 곱한 결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유사 문제 보시면은 총 몇 문제 나왔어요? 6문제입니까? 6문제가 다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하나씩 풀어보시면서 암기하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만 좀 같이 살펴볼게요. 산소 시프트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걸 골라라. 자, 산소 시프트는 오른쪽 방향으로 한 비트씩 이동시킨다.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왼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산소 시프트는 로테이트와 동일하다. 말도 안 되고요. 산소 시프트는 논리 시프트와 동일하다. 아닙니다. 산소 시프트는 논리 시프트와 별개고요. 산소 시프트는 곱셈과 나눗셈의 보조 역할에 사용된다. 아까 정리했죠? 4번 정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춰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산소 시프트의 내용을 봤어요. 아직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왼쪽으로 밀면 곱하기 2의 n승. 오른쪽으로 밀면 나누기 2의 n승 결과가 나온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프트 연산의 고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물론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뭐 한 문제 포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산수 시프트 연산에서 이제 첫 번째 고급 문제 유형은 산수 시프트한 결과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부호와 절대값,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일 때 패딩 비트가 다 달라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수일 때는 무조건 패딩 비트가 0이지만, 자, 부호와 절대치일 때 패딩 비트 0, 부호와 1의 보수일 때 2를 채우고 또 부호와 2의 보수일 때 0을 채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고 계시다시피 이게 또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느냐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느냐, 자, 좌측, 자, 다시 말하면 시프트 레프트, 자, 시프트 라이트를 수행할 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정리하시면 절대 틀릴 일 없어요. 자, 일단 양수는 무조건 0 채우는 거예요. 양수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양수는 무조건 0 채웁니다. 시프트 레프트를 수행하든 시프트 라이트를 수행하든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든 양수는 무조건 패딩 비트를 0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주의하실 거는 부호는 건드리면 돼야 한대요. 부호는 시프트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양수는 무조건 0을 채워요. 문제는 음수예요. 우리 부호와 절대치나 1의 보수, 2의 보수에서도 양수는 다 똑같았잖아요. 표현법이. 근데 음수일 때 다 달라졌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대로 그냥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죠. 자, 이것을 제가 암기하는 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결과를 보자면 좌측으로 시프트하면, 자, 다시 말하면 시프트 레프트죠. 자,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부호와 절대값은 0을 채워요. 음수일 때. 부호와 1의 보수는 2를 채웁니다. 부호와 2의 보수는 0을 채워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할 때는, 자, 우측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부호와 절대값은 0을 채우고요. 부호와 1의 보수는 또 2를 채웁니다. 부호와 2의 보수는 또 2를 채워요. 이게 시험장에서 부호와 2의 보수를 시프트 레프트 수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0을 채워야 되는지 2를 채워야 되는지 헷갈려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부호와 절대치는 무조건 0 채우는 거예요. 레프트든 라이트든 양수든 음수든 부호와 절대치는 보세요. 부호와 절대치는 왼쪽으로 밀게 할 때 음수일 때도 0 채우고 양수일 때 무조건 0이죠. 그 다음 부호와 절대치는 오른쪽으로 밀어도 0을 채우고 양수일 때도 0을 채워요. 그러니까 부호와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0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와 절대값은 따로 외울 게 없죠. 근데 부호와 1의 보수를 보세요. 부호와 1의 보수를 보면 패딩 비트를 왼쪽으로 밀면 1,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0. 그 다음 오른쪽으로 밀면 패딩 비트가 1, 양수일 땐 0이죠. 그러면 이거 헷갈리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1의 보수는 부호 비트를 채우는 거예요. 부호 비트. 무슨 이야기냐면 왼쪽으로 밀든 오른쪽으로 밀든 상관없어요. 그냥 1의 보수는 부호 비트를 채우는 거예요. 왜? 음수일 때 부호 얼마? 그렇죠. 음수일 때 부호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호를 채우는 겁니다. 음수니까 2를 채워요. 패딩 비트로. 양수니까 양수일 때 부호 0이잖아요. 양수니까 0을 채우죠. 자, 시프트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밀 때도 마찬가지예요. 1의 보수다라고 하면 무조건 부호 비트 채우는 거예요. 음수다 그러면은 무조건 1을 채워요. 양수다 그러면 0을 채워요. 그럼 끝났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1의 보수는, 자, 정리합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시험장에서 절대 안 헷갈려요. 보세요. 이 표를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써드리는 대로 옆에 적으세요. 부호와 절대값은 무조건 0 채우는 거예요. 무조건 0. 자, 패딩 비트는 무조건 얼마다? 0이다. 부호와 1의 보수는, 자, 부호와 1의 보수는 시프트 레프트를 하든 시프트 라이트를 하든 뭘 채워라? 그렇죠. 부호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부호. 다시 말하면 양수이면 0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음수이면 무조건 1 채우면 되는 거예요. 시프트 레프트 라이트 안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부호 비트를 갖다가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외웠잖아요. 벌써. 헷갈릴 거 없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부호와 2의 보수가 문제인데, 부호와 2의 보수는 양수일 땐 전부 0이고 따로 시험 문제 나올 게 없고, 음수일 때 왼쪽으로 밀면 0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밀면 1을 채웁니다. 그러면 자, 이거 시험장에서 아까 우리 왼쪽으로 밀면 곱하기 2의 n승이라 그랬고요. 오른쪽으로 밀면 나누기 2의 n승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외우실 때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쓰니까 왼쪽 오른쪽, 그죠?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숫자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0, 1 됐죠? 부호와 2의 보수는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0을 채워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면 1을 채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절대 안 헷갈려요, 시험장에서. 자,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제가 말로 막 정리해 볼 테니까 머릿속 정리해 보세요. 부호와 절대값은 뭘 채운다? 무조건 0 채운다. 아시겠죠? 부호와 1의 보수는 뭘 채운다? 부호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부호와 2의 보수는 0, 1. 자, 써놓고 하는 겁니다. 부호와 2의 보수 나오면 0, 1. 시험장에 딱 쓰세요. 아, 왼쪽 시 붙으면 0 채우고 오른쪽 시 붙으면 1 채워라. 됐죠? 순식간에 외워졌죠? 다 이 표 다 외운 거예요. 이 표대로 보시고 아무리 외워봤자 시험장에서 절대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암기시켜드린 대로 다시 한번. 부호와 절대값은 뭘 채운다? 무조건 0 채운다. 오케이? 부호와 1의 보수는 뭘 채운다? 부호 비트를 채운다. 부호와 2의 보수는 0, 1. 끝났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실제 문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문제 가급적 많이 풀게요. 다음은 이동의 경우이다. 8비트로 구성된 레지스터의 7번 내용이, 자, 다 필요 없는 말이고, 110, 11, 001이랍니다. 자, 레지스터에 110, 11, 001이 있대요. 110, 그 다음 11001, 11001이 있답니다. 자, 이것을, 자, 이게 도대체 뭐야? 자, 이게 뭐냐면, Shift Right라는 소리예요. Shift Right를 수행해라. 다시 말하면, 7번 레지스터라 했잖아요. 레지스터 7번. 레지스터 7번의 값을 3비트 오른쪽으로 Shift Right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 설명 나오잖아요. 자, SRA 7,3은 레지스터 7번을 우측으로 산술 이동 3회 수행함을 뜻한다.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문제 만들려고 괜히 막 혼동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3비트 시프트하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문제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이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가 1의 보수인지 부호와 절대값인지 2의 보수인지를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어쨌든 이 놈을 오른쪽으로 3비트 시프트 레프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프트 라이트하라는 이야기예요. 3비트 밀어버리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거 시험장 나올 때 또 밀고 옮기고 하지 말고 3비트니까 딱 잘라버려요. 얘들은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쫓겨날 거 아닙니까? 하나씩 나가버리면. 그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뭘 채울 거냐만 고민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놈은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1 그대로 두고, 자, 이거는 옮겨 쓰면 됩니다. 그죠? 자, 3비트씩 옮겨 쓰니까 1011이 되겠죠. 그럼 3비트 나갔으니까 나머지 3비트를 뭘로 채우느냐? 이게 이제 패딩 비트거든요. 그죠? 자, 이 패딩 비트를 뭘로 채우느냐? 이제 이게 오른쪽 시프트를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부호와 절대값이라면, 부호와 절대값은 무조건 0 채우는 겁니다. 부호와 1의 보수라면 부호 채우라 했죠? 그러니까 1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왜? 1이 음수잖아요. 자, 여기 음수라고 하는 기호의 의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부호와 2의 보수는 0, 1을 써두시라니까요.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뭘 채워요? 그렇죠. 2를 채우죠. 부호와 2의 보수의 경우에도 패딩 비트는 1을 채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부호와 절대값을 의미하는지 이 수가 1의 보수인지 2의 보수인지를 문제에서 사실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했다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부호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부호와 절대값 무조건 0 채우니까 패딩 비트를 0으로 채우잖아요. 만약에 부호와 절대값이었다면 정답이 1000, 1011, 1000, 1011이 나와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호와 절대값은 아니겠구나 하는 거예요. 부호와 1의 보수나 부호와 2의 보수라면 결과값 똑같이 나오겠죠. 왜? 둘 다 패딩 비트는 1을 채우니까. 1의 보수는 부호 비트를 그대로 채우니까 1이 되는 거고, 2의 보수는 0, 1 아닙니까? 왼쪽 시프트는 0 채우고요. 오른쪽 시프트는 1을 채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을 채워요. 그러니까 결과값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놈들을 뭘로 바꾸면 된다? 1, 1, 1로 바꾸면 되겠네. 자, 따라서 정답은 1111, 1011. 자, 1111, 1011.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호 비트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이 값이 부호와 절대값인지 1의 보수인지 2의 보수인지를 표기해 줬어야 되는데, 근데 표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부호와 절대값이라면 0을 채워서 결과값이 1000, 1011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요 놈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1의 보수와 2의 보수일 때는 오른쪽 시프트의 경우에 둘 다 똑같이 1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풀어놓고 나서 봤더니 있네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유사 문제 볼게요. 1번. 자, 이 자료가 2의 보수 방식이랍니다. 자, 이것을 우측으로 3비트 산술 이동하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자, 1011, 자, 1011, 0101. 자, 1011, 0101 아닙니까? 자, 여기는 이제 부호 비트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3비트랍니다. 그러면 3비트 다 끊어버리라고요. 얘들은 쫓겨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 밀어요. 이때 부호비트는 그대로 두시라고요. 자, 부호비트 두고 그대로 밀어버리니까 0, 1, 1, 0이 되겠네요. 그죠? 2의 보수라 그랬어요. 0, 1을 딱 쓰시라고요. 시험장에서. 자, 그러면 오른쪽 시프트니까 패딩 비트 뭘 채운다? 1 채운다. 간단하잖아요. 오케이? 1, 1, 1 채우면 끝이네요. 자, 아까 문제랑 똑같나요? 자, 1, 1, 1, 1, 0, 1, 1, 0. 1111 0110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죠? 풀어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74라는 수가 8비트 레지스터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중 좌측 비트는 부호 비트를 나타낸대요. 나머지 7비트는 절대값을 나타낸답니다. 이 레지스터를 우측으로 한 비트 산술적 이동한 결과 이것을 또 이진수로 바꾸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원리를 아시면 간단하잖아요. 74라는 값을 어떻게 했답니다. 우측으로 한 비트 이동했대잖아요. 우측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이 74라는 결과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기 2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측으로 밀었으니까 왼쪽으로 밀면 곱하기 2고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그러면 74라는 값이 2로 나뉘어진 결과가 나왔겠구나. 그럼 얼마입니까? 2, 3은 6이 될 거고요. 2, 7에 14가 되니까 결과값은 안 해봐도 37이죠. 이걸 또 이진수로 바꾸고 또 밀고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수는 무조건 패딩 비트 얼마를 채운다? 0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직접 바꿔놓고 밀어버린 다음에 패딩 비트 0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양수 37 나올 겁니다. 부호 비트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호 비트는 어차피 0이니까 그죠? 나머지를 0을 채우면 됩니다. 자,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이진수로 바꾸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따라 정답은 37이 되고요. 자, 8비트로 표현된 부호화 절대치 방식에서 마이너스 50을 1비트 우측으로 시프트를 했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50을 8비트의 부호화 절대치로 일단 바꿔줘야 되겠죠. 자, 50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물론 계속 2로 나눠 나가야 되지만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1, 2, 4, 8, 16, 32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50이니까 그 다음 64니까 64까지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50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32가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가장 큰 수. 그럼 50에 32 빼면 얼마 남습니까? 18 아니에요. 18. 그러면 18을 어떻게 만들 거냐? 18. 그죠? 16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0으로 채워버리면 이렇게 되면 빠르게 굳이 2로 계속 나누지 않아도 물론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자, 2하고 16하고 더하면 얼마? 18이 되잖아요. 18을 더해주게 되면은 50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마이너스 50이니까 부호비트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부호비트 2를 채우면 되겠죠? 자, 빨간색 쓴 데 놓고 파란색이 됐네요. 자, 2를 써줄게요. 자, 이렇게 채워졌을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8비트가 이렇게 채워졌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1비트 우측 시프트를 한다 했어요. 자, 1비트를 우측 시프트를 하게 되면 오른쪽을 밀어버리니까 하나 잘려 나가겠죠. 자,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지고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 부호 1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리고 옮겨버리면 자, 어떻게 돼요? 한 비트씩 옮겨볼게요. 0, 1, 1 올 거고 1, 1이 오겠죠. 자, 1, 1이 올 거고 그 다음 0 올 거고 0 올 거고 마지막 이쪽에 1이 있겠네요. 그죠? 하나씩 1을 밀어버린 겁니다. 패딩 비트 뭘로 채울까요? 1의 보수라 했어요? 절대치 방식이라 했네. 절대치 방식. 절대치 방식은 무조건 뭘 채우라고요? 0 채우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정답은 이따 어떻게 돼요? 100, 11001. 100, 11001. 100, 11, 3번 있네요.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결과값 얼마입니까?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1, 2, 4, 8, 16. 얼마입니까? 자, 16하고 8하고 더하면 24, 25가 되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5.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0을 2로 나눈 결과값이 나왔네요.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결과값도 확인하시기 바래요. 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제가 암기시켜드리는 방법을 정답이 자, 10, 3번이 아니라 4번이죠. 0을 채우니까. 그죠? 100, 11001. 자, 그럼 맞는 거죠? 자, 여기 1이고 1, 2, 4, 8이고 16이니까. 자, 맞죠? 아까 제가 맞게 풀고 정답을 잘못 말씀드린 거죠? 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24가 되고요. 자, 플러스 1하면 25가 되니까요. 그죠? 자, 따라서 0을 채운다. 부호 비트 1은 그대로 두고요. 밀어버리고 패딩 비트 0을 채운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100, 11001 정답 4번이죠. 8비트 부호와 2의 보수로 나타낸 수 마이너스 77을 오른쪽으로 2비트 산수 시프트를 해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프트 라이트를 수행하면 오른쪽으로 밀기를 수행하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쪽으로 밀기를 수행하면 나누기 2의 n승 결과가 나온다라 했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프트 연산은 가끔 부정확한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잘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잘림 현상이.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2의 n으로 나눌 때 소수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여러 가지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홀수인 경우예요. 홀수. 원래 수가 홀수인데 이 홀수를 만약에 시프트 라이트를 수행하게 되면 보세요. 나누기 2의 n승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소수가 나와버려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7을 오른쪽으로 2비트 산수 시프트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77 홀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1비트를 시프트 했다면 77을 2로 나눠버리면 그죠? 만약 1비트 시프트 했다 그러면 나누기 2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버리냐면 2, 3은 6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7이 되니까 2, 8에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남네요. 그러면 38.2510이 되니까 38.5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이 결과값이 38.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절대값, 그 다음에 부호와 2의 보수는 고정소수점, 정수표현법입니다. 정수표현법인데 여기에 소수 나오면 이거 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아하. 따라서 잘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잘림 현상. 트렁케이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결과값은 38.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나와버리냐면 39가 나와버려요. 왜 39가 나와지게 되냐면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38.5를 마이너스 38.5를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38.5다 그러면 38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38이 여기 있겠죠. 이쪽이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9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0이 있겠죠. 그죠?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38.5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반이죠. 자, 요 자리가 마이너스 38.5의 자리죠. 따라서 실제 결과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9가 나와버립니다. 작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쪽. 양수라면 38.5다. 만약에 양수라면 자 마이너스 77이 아니라 만약에 양수 77이라면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38.5다 그러면 수직선에 표시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돼버려요? 38이 여기 있을 거고 양수니까 자 38이 여기 있으면 39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38.5는 여기잖아요. 그럼 작은 쪽으로 가면 38이죠. 따라서 양수라면은 0.5가 잘림 현상 발생하고 38이 나와요. 근데 음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8.5가 나오는데 자 이게 뒤쪽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9가 나와버려요. 자 어찌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볼 거고요. 그럼 일단 이 문제의 결과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77을 얼마로 나눠요? 오른쪽으로 2비트 밀었으니까 2의 2승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럼 얼마? 4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요? 4로 나눠주게 되면 4, 1은 4, 4, 9, 36이 되고요. 자 그러면 1 남으니까 4, 2, 8, 4, 5, 20, 19.25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19.25. 그럼 마이너스 19.25는 자 수직선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이죠. 그죠? 자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자 이쪽이 마이너스 19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9.25는 이쯤에 있겠죠. 자 이쯤에 마이너스 19.25가 있겠죠. 자 이때 잘림 현상 발생하면서 소수점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0이 나와버려요.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이것을 굳이 2의 보수로 바꾸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2비트 산수 시프트 했으니까 나누기 2의 n승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수가 나와지게 되면은 이 소수를 버려버리면서 작은 수로 가는데 마이너스 19가 아니라 어떻게 돼버리냐면 작은 수로 가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0이 정답인데 그러면 실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77을 부호와 2의 보수로 만든 다음에 한번 오른쪽 2비트 시프트를 해보자고요. 결과가 이렇게 되는지. 자 그러면 77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 2, 4, 8, 16, 32, 64가 되니까 그럼 77 어떻게 만들까요? 64가 일단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자 64 빼버리면 얼마 남아요? 13 남잖아요. 자 13을 표시해보죠. 13을 표시하면 얼마? 8 하나 4 하나 그러면 12가 되고 1 하나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부호와 2의 보수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 부호는 음수니까 당연히 얼마? 그렇죠. 1이 나오겠죠. 여기다 1을 쓰고요. 물론 문제는 이렇게 푸실 필요 없지만 우리 과정 보는 겁니다. 100, 1101. 자 100, 1101. 자 요 놈이 바로 마이너스 77의 부호와 절대값 표현이죠. 그러면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부호와 1의 보수 만들고 부호와 2의 보수 만들어 보죠. 자, 천천히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해보죠. 자, 그러면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두고요. 자, 1의 보수로 만들면 뒤집죠. 자, 0, 1, 1, 0, 0, 1, 0이 될 거고요. 자, 2의 보수 만들면 0, 1, 1, 0, 0, 1. 자, 1을 여기다 더하니까 1이 되겠죠. 자, 이제 만들었네요. 마이너스 77의 부호와 2의 보수 표현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비트 산수 시프트 한다 했으니까 요놈들이 나가버리죠. 자, 그리고 부호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부호 그대로 두시고, 자, 부호 그대로 두시고 두 비트가 나갔고, 그럼 두 비트를 패딩 비트로 채워야 될 거고, 자, 나머지 쭉 써보니까 0, 1, 1, 0, 0이 됐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습니다. 0, 1이니까 오른쪽 시프트니까 뭘 채운다? 2를 채우죠. 패딩 비트를 1로 채웁니다. 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근데 이게 얼마인지 우린 모르죠. 자, 이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 2의 보수니까. 자, 이게 2의 보수니까 얼마인지 우린 몰라요. 자, 따라서 부호와 절대값으로 바꿔보자고요. 자, 그러면 먼저 2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자, 2를 빼주면 110, 자, 1이 되고, 자, 여기서 0 빌려주니까 0이 될 거고요. 자, 두 묶음인데 하나 되고 두 개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2를 빼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요. 자, 그러면 두 개 되니까 1 되고요. 1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의 보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요놈을 뒤집어 버려요. 자, 다시 뒤집어 버리면 001, 01, 00이 되네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1 되고, 자, 최종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1001, 0100이 나왔어요. 0100. 자, 그러면 맨 앞에 1이니까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고 1, 2, 4, 8, 16. 오케이. 얼마? 마이너스 20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이거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이너스 77을 오른쪽 두 비트 밀었으면 나누기 4한 결과가 나오니까 19.25, 마이너스 19.25가 나와야 되는데, 자, 결과값으로 시프트된 연산은 요놈이 잘림 현상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19보다 작은 정수값,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더란 이야기죠. 됐어요? 자, 오케이. 자, 따라서 이 문제 기억해 두세요. 정답 2번입니다. 5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4를 부호와 절대치 방법에서 1비트 좌측 시프트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4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이진수로. 그럼 얼마? 1, 2, 4, 8, 16, 32니까. 자, 16 일단 하나 있고. 자, 그럼 16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 남습니까? 자, 8. 그러면 8.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16 하나, 8 하나.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나오죠? 오케이. 자, 이렇게 채워주면 되네요. 자, 그러면 부호와 절대치라고 했으니까 부호 채워주게 되면, 자, 부호는 1이 될 거고요. 그죠? 자, 빠르게 해볼게요. 자, 부호 1이 될 거고 나머지 비트들 쭉 채워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쭉 써보면은 00, 11, 000 됐죠? 좌측으로 시프트 한다 했어요. 1비트 좌측으로 시프트 한다 했어요. 왼쪽으로 밀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얘가 밀리는 게 아닙니다. 얘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호 1을 그대로 두고 얘는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밀리니까 0, 1, 1, 0, 0, 0이 되고 맨 뒤에 패딩 비트를 채워주면 되겠죠. 자, 부호와 절대치는 패딩 비트 무조건 뭘 채운다? 그렇죠. 무조건 0 채웁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자, 따라서 1011, 0000. 1011, 0000. 정답은 3번이 됩니까? 자, 따라서 3번 정답 할 수 있겠죠? 자, 부호 비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란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간단한 겁니다. 부호와 절대치는 어떻게 한다? 부호와 절대치 방식은 무조건 0 채운다. 아시겠죠? 그 다음 부호와 1의 보수는 어떻게 한다? 부호와 2의 보수는 사인 비트를 채우면 끝나는 겁니다. 자, 부호와 2의 보수는 얼마를 채우라고요? 음수가 시험 문제 주로 나오니까 0, 1이라고 쓰면 끝났잖아요. 순식간에 다 외웠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시프트 레프트는 0이고요. 시프트 라이트는 1을 채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프트 라이트를 수행할 때는 나누기 2의 n승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는 홀수일 때 나누기 2의 n승을 하게 되면 그 소수가 나와버려요. 따라서 잘림 현상이 발생한다. 소수점이 없어지고 작은 정수값이 출력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109번 시프트 현상 고급 문제는, 자, 이전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문제가 가장 고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문제도 굉장히 길죠. 다음은 산술 시프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차분히 한번 볼게요. 1번. 레지스터의 값을 우측으로 시프트할 때 새로운 입력 비트는 1의 보수, 2의 보수 모두 0이 입력된다. 아니죠. 우측으로 시프트할 때 1의 보수는, 자, 1의 보수는 무조건 뭘 채운다? 사인을 채우잖아요. 부호를 채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부호를 채우니까 양수면 0,
음수면 1이죠. 자, 따라서 양수일 때 0을 채우고요. 음수일 때 1을 채웁니다. 아시겠죠? 자, 무조건 1의 보수는 부호 비트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시프트 레프트든 라이트든. 그런데 여기서 모두 1이라 0이 입력된다 했잖아요. 그죠? 틀렸죠? 2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2의 보수인데 우측으로 시프트 한다면 우측이니까 0, 1 아닙니까? 우측으로 시프트 하면 뭘 채워요? 2를 채우죠. 따라서 1의 보수인 경우에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2의 보수일 때는 0이 아니라 1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0 입력된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 1번 틀렸네요. 골라낼 수 있죠. 그죠? 자, 2번 볼게요. 레지스터의 값을 좌측으로 시프트 할 때 새로운 입력 비트는 1의 보수의 경우에는 부호 비트가 입력되고 2의 보수의 경우에는 무조건 0이 입력된다. 그죠? 자, 부호 비트가 입력되고요. 1의 보수는 무조건 부호 비트예요. 그 다음에 왼쪽이니까 2의 보수는 0이 입력된다. 오케이? 아, 다 외우니까 바로 문제 풀리잖아요. 그죠? 레지스터의 값 n비트를 우측으로 시프트하면 2의 n승으로 나누는 결과 오른쪽 시프트를 하면 나누기 2의 n승. 오케이. 맞죠? 1의 보수 방식으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이 최상위 비트인 부호 비트와 최하위 비트인 LSB.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숫자가 1의 보수나 2의 보수로 표현될 때 맨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인으로 S로 표시할게요. 바로 이 부호 비트 옆에 있는 이 한 비트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MSB라고 합니다. 자, 요 놈을 MSB라 그러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이 비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east significant bit라 그래서 LSB라 그래요. 발음이 좀 아프리칸스러워도 이해하세요. 자, LSB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을 잘 보세요. 1의 보수 표현 방식으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이 최상위 비트인 부호 비트와 최하위 비트인 LSB가 서로 다를 때, 다시 말하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이라든지 또는 여기가 1인데 부호 비트와 다를 때라 그랬죠. 그죠? 부호 비트, 최상위 비트, MSB가 아니라 부호가 0일 때. 부호가 0이라는 소리는 양수잖아요. 양수일 때 맨 끝에가 1이랬다는 이야기는, 자, 양수일 때 부호와 1의 보수, 양수일 때 맨 끝에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홀수인 거죠. 홀수.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다면, 자, 보세요. 자, 부호 비트가 나오고, 자, MSB는 안 쓸게요. 자, 맨 끝에를 이제 LSB라 그랬어요. 이 끝쪽 비트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최상위 부호 비트와 LSB가 서로 다를 때라 했잖아요. 그러면 부호가 0입니다. 그러면 이 끝에가 부호가 0인데 1이 나오는 경우. 그럼 부호가 0이란 이야기는 양수죠. 양수인데 1의 보수가 맨 끝에가 1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이건 홀수예요. 보세요. 양수 1을 부호와 1의 보수로 표현해 보세요. 부호 0, 0, 0, 0, 0, 0, 0, 1이죠. 부호와 절대값으로 해도 이렇게 되고, 부호와 1의 보수로 해도 양수 1은 이렇게 되죠. 부호와 2의 보수도 양수 1은 이래요. 똑같죠. 그죠? 자, 따라서 어때요? 부호와 맨 끝에 비트가 1이 다 서로 다르면 홀수란 소리예요. 홀수. 됐나요? 아, 자, 근데 부호가 1이에요. 근데 맨 끝에가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0이면 이 경우가 홀수예요. 왜 그러냐? 음수란 소리잖아요. 음수. 그럼 음수는 얘를 뒤집잖아요. 마이너스 1을 보세요. 마이너스 1. 요 놈을 뒤집어 버리면, 자, 부호는 1로 바뀌고, 그리고 뒤집어 버리니까 111, 11110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 놈하고 서로 달라지죠? 얘가 뒤집히잖아요. 이렇게. 부호도 뒤집히고. 됐어요? 그러니까 아하, 부호 비트와 1의 보수에서 부호 비트와 맨 끝쪽에 위치한 LSB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홀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홀수를 우측으로 시프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합니까? 잘림 에러가 발생한다. 이해되셨어요? 아, 자,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주로 뭐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 전산직이나 이런 데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문제 못 풀죠. 그죠? 자, 따라서 자, 옳지 않은 거는 정답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 볼게요. 1번. Shift 명령을 수행한 결과 빈 공간에 채워지는 내용이 다른 거. 자, 패딩 비트가 다른 거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논리 시프트는 더 이상 따질 거 없습니다. 무조건 뭘 채워요? 무조건 0 채우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안 따져요. 자, 이해보수법으로 왼쪽으로 시프트한다. 이해보수 왼쪽이니까 0입니다. 오른쪽이면 1이고. 됐죠? 자, 따라서 이 놈도 0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산수 시프트를 무조건 0 채우나요? 아니죠. 뭐가 달라요? 1의 보수는 음수일 때, 자, 1의 보수는 음수일 때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 1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0인데 4번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 1의 보수는 1을 채웁니다. 아시겠죠? 음수일 때.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어요. 자,
자, 2번 소수점 이하를 잃어버리는 절단현상, 트렁케이션. 절단현상은 좌측은 아닙니다. 좌측은 곱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우측으로 시프트를 해야 나누기 결과니까 몰라도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놈이 지금 부와 1의 보수인지 2의 보수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럼 그냥 이진수란 뜻이니까 양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2번으로 봐서 이거 부호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진수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그런 말 없잖아요. 부호와 절대값인지 부호와 1의 보수인지 2의 보수인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진수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진수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맨 끝에가 1이었다는 양이 이게 홀수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지금 맨 끝에가 0 아닙니까? 짝수죠. 맨 끝이 1로 끝나면 홀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 간단히 2번으로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자, 3번도 볼게요. 1의 보수에 의해서 표현된 수를 좌측으로 1비트 산수 시프트. 1의 보수는 무조건 좌측이든 우측이든 뭐가 붙는다? 그렇죠. 사인 비트가 붙는다. 부호 비트. 좌측으로 시프트 하든 우측으로 시프트 하든 양수면 무조건 0이고요. 음수면 1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정답 뭐가 됩니까? 사인 비트. 정답 3번. 자, 4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010-1100의 오른쪽 4비트만 0으로 하려면 마스크 내용을 오른쪽 4비트를 0으로 한다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거꾸로 이쪽이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1번 틀렸죠. 자, 마스크 비트를 어떻게 줘야 돼요? 1111 주고 오른쪽 끝을 0을 줘서 이렇게 마스크 비트를 줘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0은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없다.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요. 자, 논리적 시프트는 시프트된 공산에 항상 0이 들어온다. 그쵸? 논리 시프트는 패딩 비트로 무조건 0 쳐옵니다. 그러면 3번이 옳은 거네요. 그럼 4번, 2번도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산술 시프트는 시프트 공간에 항상 0이 들어온다. 말도 안 되죠. 논리 시프트가 항상 0이 들어오죠. 산술 시프트는 패딩 비트가 다 달라집니다. 자, 따라서 문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끝났네요. 자, 시프트 연산 모두 끝났고요. 자, 로테이트 연산은 반대로 돌리는 거라 했죠. 반대로 뒤로 되돌리는 연산입니다. 자, 로테이트 연산은 순환 시프트라고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 문제 볼게요. 문자의 위치 변환.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0001이고 자, B가 0010이라면 위치 변환을 한다. 이걸 B가 1위로 오게 하고 A가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A 비트를 계속 뒤로 되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A를 계속 뒤로 되돌려버리면 결국 0001이 1위로 되돌려 들어올 거 아닙니까? 0001이. 그죠? 그럼 B는 그대로 있으면서 A가 뒤쪽으로 옮겨가서 1을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테이트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로테이트 동작이 되는 거고요. 자, 유사 문제 1번 나왔는데 그냥 암기해 두세요. 직렬 전송하는 겁니다. 로테이트 시키고 계속 시프트 시키면서 로테이트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을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연산과 관련된 내용, 시프트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자, 그러나 우리 지혜롭게 하나하나 정리 끝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